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팀장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고 계시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결국 퇴직을 하게 됐지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하실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야기는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죠. 그냥 회사 안에서 불륜이 있었다는 이야기 말고는 딱히 다뤄지지 않았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작은 일도 모두 뉴스에 나올 때가 아니라 비교적 큰 파장 없이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40대 초반이라는 이른 나이에 빠르게 승진해서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으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자 신입사원을 잘못 건드려서 회사의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됐고, 결국 저는 스스로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눈이 맞았던 그 신입사원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신입사원치고는 나이가 좀 많아서 물어보니 다른 회사에서 2년 정도 이미 일한 경험이 있더군요. 게다가 대학도 늦게 졸업했으니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나이가 거의 30살이었습니다. 저는 성적으로 조금 특이한 취향이 있어서 서류 가방에 늘 수갑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경찰들이 사용하는 완전 쇠로 되어 있는 그 수갑은 아니고요. 손목을 감싸는 부분이 부드러운 털로 되어 있는 그런 수갑입니다. 그야말로 그런 상황에서만 써라고 만들어 놓은 용품입니다. 그 신입사원도 저의 취향을 존중해줘서 함께 이 수갑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신입사원은 저에게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둘이서 밥도 많이 먹었고 술도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가까워진 사이가 되다가 몇 번 눈이 맞아 사랑을 나누게 됐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회사에서도 티를 내고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저는 팀장이라는 직급이 있었으니 조심하려고 했으나 그 신입사원은 오히려 그런 저를 더 가지고 노는 듯이 도발을 하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도 은근히 많은 티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혼도 했고 가정도 있다 보니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관계를 조금 정리하려고 했었으나, 그 여자 신입사원은 자기가 회사에서 몹쓸 짓을 당했다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제 서류 가방에 있는 수갑까지 몰래 빼가서 인사팀에 건네줬더군요. 저는 수많은 면담을 했습니다. 부장님과 상무님, 그리고 인사팀에서 여러 번 출석해서 해당 사건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진술하고 결국 회사를 그만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마무리된 후로 저는 회사를 나와서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버렸고 현재는 이혼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간 모아둔 돈이 있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진 않았으나 이렇게 매일 술에 취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저 스스로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회사에서도 정말 많은 고속버스를 운영했는데, 밥 먹으러 갈 때도 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때에도 버스를 타고 주말에도 버스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버스 대절 비용을 들어보니 상당히 큰 돈이더군요. 택시기사나 시내버스를 운영해볼까 하다가 그런 것들보다는 확실히 고속버스 쪽이 돈이 될 것 같아서 고속버스를 운영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멋도 나고 돈도 더 되는데 굳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죠. 저는 심지어 면허증도 오래 가지고 있었고 군대에서도 대형버스 운전 경력이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고속버스를 몬 지도 6개월쯤 되어갈 때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있었죠. 연말이 다 돼서 그런지 바람도 세차게 불고 간간히 눈이 오는 곳도 있고, 시내에 진입해서 보면 연인들이 참 북적거리더라고요.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거리에 즐비해 있고 숙박업소로 들어가고 나오는 연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군요.
저는 터미널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한 후 마지막 심야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부산 노포동 터미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버스를 운행하던 시간이 새벽 1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술에 잔뜩 취해 기절한 30대 후반의 여자와 그녀를 부축하고 있던 40대 중후반의 남성이 제 버스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대구로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 시간에 택시를 타고 대구를 가기에는 요금이 너무 비싸니 버스를 탄 것처럼 보이더군요. 아무래도 여자가 술에 많이 취해 비틀거리면서 버스를 타길래 멀미날 수도 있으니 제가 앞자리 쪽으로 앉아라고 안내를 했었죠. 뒷자리에 앉을수록 더 멀미가 심하니 나중에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청소하기도 번거롭고 앞자리 쪽이 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술에 잔뜩 취해 완전히 맛이 간 상태로 보였고 남자는 여자를 부축하며 음흉한 시선으로 구석구석을 바라보더군요. 제가 예전에 그 신입사원 여직원에게 치근덕거릴 때 딱 저렇게 했었거든요. 저와 많은 게 맞아떨어지는 남자 같았습니다. 어쨌건 제가 보기에 둘은 정상적인 관계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술에 취해 완전히 맛이 간 상태로 옆으로 반쯤 누워서 기절했음에도 자기 몸을 자꾸만 더듬는 남자의 손길을 뿌리치려 애썼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여직원을 태우고 항상 숙박업소로 갈 때 저렇게 했었거든요. 어린 여자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숙박업소로 향하던 그때는 참으로 황홀했었죠. 이 사람들은 이 늦은 시간에 왜 굳이 부산에서 대구로 향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아무튼 뭔가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그들이 꽁냥거리는 모습을 커다란 버스룸 미러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으나 저의 시선을 무시한 채 자꾸만 손을 그 여자에게 가져다 대며 쓰다듬고 있더군요. 제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룸미러로 자신을 보자 불쾌했는지 그 남자가 어느 순간 저에게 뭘 보냐고 운전이나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옆에 같이 탄 아가씨가 싫다는데 그만 좀 하라고 말했죠. 게다가 여기는 버스 아닌데 공공장소에선 예의는 차리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대뜸 화를 내며 저에게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운전하고 있던 제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여러 번 치는 것도 모자라 저에게 발길질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버스를 운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이렇게 무시받으면서 살 사람은 아닌데 정의 구현 차원에서라도 이런 놈은 가만히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식에게 맞아가면서 인근 파출소를 향해 쏜살같이 이동했지요. 어차피 이 버스를 탄 고객도 이 커플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어디든 가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파출소에 와서도 그 남자의 행패는 끝이 날 줄 몰랐고 결국 그 자식은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려는데 이 시간이 되면 택시 잡기가 힘들다며 그 여자분이 제게 집 주소를 말하며 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기분으로 운전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도 어찌됐든 간에 대구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그 여자를 태우고 대구로 갔습니다. 버스 안은 왠지 모르게 냉기가 흘렀습니다. 시끄러운 놈 한 명이 없어지니까 세상이 조용해져서 참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여자가 걱정되더군요. 룸미러로 그 여자를 보니 완전히 술에 깬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이 맞았던 신입사원 여직원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더군요. 안 그래도 처음부터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더 마음에 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냉랭한 분위기를 깨고자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겁도 없이 모르는 남자랑 그렇게 술 마시면 되냐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그녀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아무것도 모르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며
저 때문에 오늘 일진을 다 망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어보니 오랜만에 돈 좀 있어 보이는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한테 맞춰주고 있었는데 왜 분위기를 망치냐고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구에서 사업한다는 남자 한 명 물어서 직원들 다 퇴근한 늦은 밤에 그 사람 사업장에 가서 술이나 더 마시려고 버스를 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택시를 안 타냐고 물어보니 자기한테 택시비 내라고 해서 화나서 버스를 탔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이 여자는 완전 가진 거 하나도 없는 빈털털이 꽃뱀이었던 겁니다. 애당초 취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 남자에게 적당히 줄 것은 준 후에 그 사람이 진짜 돈이 많은 남자인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에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지 6개월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제가 택시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도 너무 진상 손님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였는데 고속버스는 정말 진상이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살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을 겪어서 그런지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어쨌건 그 여자 말로는 자기가 손해본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네요. 밤이라서 길이 완전히 뚫려 있어서 금방 대구 터미널에 도착했고 터미널에서 사람도 없이 한적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분이 내리려는데 저에게 5만 원 현금을 건네더니 나머진 팁이라며 그냥 쓰라고 주더군요. 사실 무슨 버스기사한테 팁을 주는지 그 행동도 기분 나쁜데 더욱더 기분이 나빴던 것은 내릴 때 제 버스 바닥에 침까지 뱉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며 순간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왜 이렇게들 문제가 많은지 정의 구현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버스를 운전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벌기 위한 건 아닙니다. 돈도 벌면 좋겠지만 저에게는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제 삶이 싫어서 하는 일이거든요.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운전하면 잡생각도 없어지고 나름대로 재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돈벌이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 저런 여자를 봤을 때 참아야겠지만 도저히 그렇게 참기는 싫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의 자존심을 꺾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5만 원을 건네줬던 그 여자를 불러세워 제 지갑에 있던 100만 원짜리 수표를 5장을 손에 쥐어주며 오늘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5만 원 가지고 장난하냐고 이 정도 돈을 보여줘야 사람이 진심이 느껴지지 않겠냐고 말했죠. 잘 놀아주기만 한다면 5장을 더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버스기사 주제에 무슨 돈이 있냐고 저를 무시하더군요. 그래서 그녀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버스 한 대가 얼마일 것 같냐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옷과 시계를 보여주며 내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3천만 원이 넘는다고 말했죠. 꽃뱀인 그녀는 딱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아마 대번에 알아봤을 겁니다. 제가 대기업 다니면서도 재테크에 제법 성공해서 월급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렸었거든요. 제 자신을 꾸미는 걸 좋아해서 명품도 많이 사고 그랬죠. 제가 걸친 것 중에서 짝퉁은 적어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해도 자존심 강한 그녀는 제 말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휴대폰 은행 어플을 보여주면서 제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업 단위가 찍혀 있는 걸 보여줬죠. 그러자 제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멀뚱멀뚱 쳐다보던 그녀. 그녀에게 다시 한 번 더 나와 놀아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는 갑자기 오빠 도대체 정체가 뭐냐며 난데없이 가까이 달라붙어 묻더군요. 역시 돈의 승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자한테는 역시 돈을 보여주면서 교육시켜줘야 되더군요. 아주 속이 훤히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하룻밤에 1,000만 원 벌기 쉽지 않을 거니까 똑바로 하라고 단단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이 정도 돈이면 오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일단 저는 그녀를 데리고 대구 시내에 술을 마시러 갔고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적당히 술에 취한 우리는 대구 시내에서 가장 좋다는 고급 호텔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도 이쯤에선 제가 뭘 원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급 숙박업소로 저를 따라온 그녀에게 너무나도 쉽게 돈을 주는 기분이더군요. 이 여자를 좀 더 괴롭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했지요. 저는 호텔 카운터에서 카드를 긁으려던 찰나에 밖으로 나와서 제 버스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늘 즐겨 쓰던 수갑을 꺼내어 보여줬죠. 그녀와 저는 그렇게 버스 안에서 화려한 조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양손을 모두 천장에 수갑을 채워서 말이죠. 그렇게 온몸이 땀으로 젖은 그녀에게 수표 5장을 던지며 이제 가라고 말했죠. 홀로 버스에 남은 저는 누워서 옛날을 생각했습니다. 떠나간 아내와 신입사원 여직원까지 말이죠. 간만에 돈을 펑펑 쓰면서 놀았더니 진이 다 빠져서 한동안 그렇게 버스 안에 누워있기만 했네요.